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5가지 캡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봤었고요. 모스펫이 있으면, 저 캡들이 생기네. 그치? 그래서 저 캡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타이밍이 서킷에서 딜레이가 생길 수밖에 없겠네. 자, 그리고 저 캡이 왜 생기는지를 다 봤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소자라는 건요, 제가 걸어주는 전압에 따라서 소자 특성이 바뀌는 거니까 그 캡의 특성도 바뀌게 돼요. 특히 여러분, 우리가 그 캡의 특성이 바뀌는 것 중에서 몇 가지 캡 컴포넌트들을 조금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우리 인트린식 캐패시턴스를 뭐라고 했었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모스펫에서 우리가 일부러 만들어주는 이 캡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쵸? 그걸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인트린식 캡을 CGC, 저 모스펫의 본성 같은 우리가 모스펫을 구동시키는 진짜 핵심 같은 캡을 CGC라고 해서 C의 채널을 쓰고 게이트에 G를 써서 CGC라고 불러볼게요. 저 CGC 있잖아요. CGC는요, 요 게이트랑 채널 사이의 캡인데요. 요 CGC를요, 게이트 to 소스 전압이 도대체 저 CGC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특히 여러분 CGC를 보기 전에 CGC의 영향만 보기 위해서 물론 저 캡은요, 여러분 VDS에 의해서도 바뀌는데 VGS 영향을 보기 위해서 VDS는 0이라고 좀 가정하겠습니다. 심플리시티를 위해서. 자, 그래서 VGS 여러분 이미 좀 더 보셨으니까요.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VGS가 굉장히 작을 때는요, 어큐뮬레이션이 되는데요. 그때는요, 뭐였냐면요, 우리 뭐 했어요? 게이트 투 바디 캡이 있었죠. 그래서 그 게이트 투 바디 캡이요, 사실은 뭐냐면요. CGC는요, 여러분. CGC는요, 어떨 때는 게이트 투 바디 캡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게이트 투 채널 캡이, 어떨 때는 게이트 투 소스 캡이기도 하고, 드레인 캡이기도 해요. 다시, 뭐라고요? 이 CGC는요, 어떨 때는요, CGB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요, CGD, 그리고 CGS의 합으로 이루어지기도 해요. 바로 언제? 이거 오프일 때. 그리고 이거 온일 때. 그래서 그거를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게 이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큐뮬레이션 할 때는 누구예요? 이 채널이 밑에 생성도 안 되니까 뭡니까? CGC가 그냥 어큐뮬레이션 할 때는 CGB로 100% 다 잡혀요. 그러다가 디플리션으로 쭉 떨어지는 거 여러분 저랑 했었죠. 그래서 VDS 0일 때 지금 보는 겁니다. VGS가 0보다 커지면서 CGB가 점점 줄어드는 거 했어요. 이게 여러분 CGC의 하나의 축일 거예요. 왜 그런지 살짝 복습해 볼까요? 제가 어큐뮬레이션 할 때 어떻게 돼요? 제가 어큐뮬레이션 할 때 여기 게이트 전압 빵빵하게 네거티브로 걸면 여기 이제 여기까지 쫙 다 홀들이 들어차서 MIM I가 굉장히 짧은 게 유도돼서 어큐뮬레이션 할 때는 CGB가 굉장히 커서 여기가 C0가 되죠. 그러다가 여러분 디플리션이 되면 홀들 저리 가 하면서 다 없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디플리션 되면 여기가 MIM 되면서 쑥쑥쑥쑥 줄어든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인버전 되면 어떻게 돼요? 바디가 아예 안 보여요. 가려져요. 게이트 입장에서. 그러니까 CGB는 0이 되고 그게 전부 다 누구한테 간다? 여러분 누구한테 간다? 인버전일 때는 누구한테 간다? 전부 CGD나 CGS한테 간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을 잘 이해하시면 CGD나 GS한테 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2분의 C0가 되고 이쪽이 C0가 돼요. C0는 아까 뭔데? COX 타임스 L 타임스 W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C0를 COX 곱하기 LW로 가면은 여러분 여기 C0가 되고 여러분 2분의 C0가 돼서 결국은 CGC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트린직 캡인 CGC는요, 얘네들의 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파란색 점선으로 나타낸 이렇게 되고 이쪽이 C0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VDS가 0일 때 봤는데 이렇게 인트린직 캡이 저렇게 변한다라는 거를 반드시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캡을 재면요, 여기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저쪽 게이트에서 캡을 재면요, 제가 전압을 내려서 낮은 전에서 올리는데 캡이 점점 바뀌어요. 그래서 캡이 픽스된 게 아니고 캡이 이렇게 점점 바뀌는 양상을 보이는데 그게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알아놓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VDS가 0일 때 봤다는데 VDS 이펙트는 그럼 봐야지. 무시할 거야? VDS 무시함?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VDS가 0이 아닐 때도 좀 봐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VDS가 0이 아닐 때는요, 어떻게 돼요? 우리가 VDS가 점점 커지면은 자, 이 VDS가 0일 때 양쪽이 VDS가 0이라는 건 양단이 뭔지 몰라. 소스랑 드레인은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니까 이렇게 채널이 평평하게 형성되는데 우리가 VDS가 커지다 엄청나게 커지면 채널 핀치오프까지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뭐라고 부르고 이쪽에를 우리가 그냥 리니어라고 하고 아니면 그냥 턴 온이라고 할까요? 리니어라고 하고 얘를 세츄레이션이라고 하면 그렇죠. 둘 다 턴 온이더라도 리니어랑 세츄레이션이 좀 구분돼야 될 것 같아요. CGC 입장에서. 그래서 여러분 CGC 리니어는요, 사실 여러분 이거 너무 완벽하게 이해가 되시죠? 이 양쪽으로 나눠 먹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여러분 뭐예요? CGC는요, 얘가 양쪽으로 나눠 먹는데 그게 C0랑 어떤 관련이 있어요? 그냥 그게 C0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 C0가 뭔데? 바로 요거. 그래서 제가 원래 이거 지금 피지컬리 그냥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이 COX 타임스 LW 있잖아요. 그쵸? COX 단위 면적단 COX에다가 L 곱하기 W 면적을 곱한 저 캡이 그대로 CGC로 100% 다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오른쪽과 같은 세츄레이션 리전에서는요, 이쪽은 캡이 없어지잖아요. 끊어져요. 핀치오프 채널이 안 보여요. 캡이 안 보여.
캡 안 보여.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CGC가? 아, 저기 안 보이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스 쪽으로 좀 몰아주는데 그렇다고 절반은 아닐 거고요. 대략 우리가 3분의 2로 어프록시메이션해서 이렇게 봐요. 전부 다 CGS고요. 이때는요, CGC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CGD가 0이 되는 거예요, 세츄레이션에서. 그래서 이렇게까지 여러분 VDS 이펙까지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야, 제가 VDS를 점점 늘리면요, 세츄레이션 이상이면, 자, 얘 보세요. CGS 보세요. CGS. 자, CGS랑 CGD랑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죠. 이 그래프 조금 헷갈리신데 잘 보세요. 근데 처음에 제가 VDS가 0일 때는 CGD나 CGS나 인디프런트 하잖아요. 전혀 상관없잖아요. 둘이 완전 공평해서 둘이 2분의 C0를 나눠 먹고 있다가 제가 점점 키우면요. CGS가 점점 다 가져가요. 근데 최대한 3분의 2 C0로 가져가고요. 이 CGD는요. 점점 없어져요. 채널 핀치오프가 되면서. 그래서 요거 두 개의 합으로 CGC가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츄레이션 할 때 실제로 리니어보다 캡이 작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걸 표로 정리한 거고요. 그리고 오프일 때는요, VGS일 때 영향을 본 거고, 리니어냐 세츄레이션일 때는 VDS의 영향을 본 거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오프일 때는 C0보다 작은 어떤 그런 형태로 우리가 CGB로 잡히는 거죠, 100%. 누가? CG라는 인트린직 캡이.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없어요. 그러다 딱 켜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네가 양변을 나눠 먹죠. 게이트랑 소스가, 게이트 투 드레인 혹은 게이트 투 소스가 양쪽으로 나눠 먹죠. 그러니까 VDS가 그거 두 개가 합쳐져서 결국은 인트린직 캡, CG를 이제 형성하게 되고, 제가 드레인 볼티지를 막 늘려서 세츄레이션을 늘리면 소스가 다 가져가요. 소스가 다 가져서 3분의 2 C0가 결국은 인트린직 캡이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 이해를 해 놓으세요. 자, 그래서 결국은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는데 왜 우리가 이런 캐패시턴스 포메이션 프린시플을 알아야 돼요? 결국은 여러분이 반도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는요, 여러분, 다양한 트랜지스터 종류가 있고요. 그 트랜지스터 만드는 다양한 공정들이 있어요. 그 공정 과정에서 캡이라는 파라미터는요, 진짜 핵심적인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모스펫 파라미터들 중에 예를 들면 L이나 W나 아니면 TOX 같은 것들이 캡에 대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또 모스펫의 구조가 여러분 다양하거든요. 그 모스펫의 구조에 따라서 캡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럼 내가 이 모스펫의 구조를 어떻게 좀 혁신을 줘서 바꿔가지고 캡을 좀 줄일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당연히 캡이 어떻게 생기는지 왜 생기는지 명확히 이해하고 계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SOI 디바이스라고, 여러분 요즘은요 모스펫이요 디지털 반도체의 경우 핀펫 플래너를 안 써요. 플래너는요, 여러분 20나노 정도까지 쓰고요. 인텔 기준으로 22나노부터 TSMC나 삼성 14나노부터 전부 다 핀펫으로 갈아탔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모든 교과서에서 심지어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그 슬라이드 같은 데서 나오는 모스펫은 전부 다 플래너 기준으로 그려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건 전부 다 플래너예요. 그래서 여러분 플래너 기준으로 배우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플래너 기준으로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물론 플래너 기준으로 알고 핀펫이나 다른 디바이스로 확장하는 건 하나도 안 어렵기 때문에 플래너 기준으로 제가 이렇게 그림 그려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플래너예요. 그래서 소스, 드레인, 게이트 이렇게 생긴 거. 그쵸? 근데 여러분 최근에는요 핀펫이라 그래서 다 이제 7나노 요즘 나오는 7나노, 5나노, 3나노 뭐 4나노 이런 거는 핀펫이고 3나노부터 이후로는요 또 GAA랑 MBC펫으로 또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뭐 한 20나노부터 5나노, 3나노까지 3나노 절반 정도 아니면 5나노까지는요 핀펫이에요. 자, 그럼 이 핀펫은요 왜 쓰냐면 여러분 이거는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두시고 여러분 시험에 안 나오니까 편하게 들으세요. 핀펫은 왜 쓰냐면요 우리가 이 플래너 디바이스 한번 보세요. 소스랑 드레인 사이에 전류가 흐르고 꺼질 때 꺼져야 되고 켜질 때 켜져야 되죠. 그게 여러분 트랜지스터의 핵심 동작입니다. 꺼질 때는요 NMOS 기준으로 제가 게이트 0 걸면요 일렉트론 늘 워워워 저리 가. 그래서 NMOS 기준으로 여기 밑에 아무것도 없어서 전류가 흐르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일렉트론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야 게이트 0 나왔다 무서워 하고 도망가요. 도망가다가 야 이쯤 오면 안 보이겠지? 하고 여기까지밖에 안 도망가요. 그렇잖아요. 게이트님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쯤까지밖에 도망 안 와요. 야, 이제 게이트 안 보여. 야, 안심해. 여기까지밖에 안 봐요. 안 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요, 충분히. 제가 이제 드레인하고 소스 사이에서 그 사이에 전압을 걸면 사람 입장에 우리가 지금 의도한 건 뭐예요? 게이트가 0이니까 이 사이에 전류가 흐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어때요? 웃기네 하고 일로 전류가 흘러요. 밑으로. 안 보이는 패스로. 그쵸? 저기 리키지 패스가 생길 수 있죠? 이게 엄청나게 심각한 쇼스 채널 이펙트라고 부르는데요. 채널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즉, 여기 사이 길이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저 이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얘네 둘 소스하고 드레인이 엄청 가까워져요. 긴밀해지는 거죠. 왜? 우리가 이거 줄이는 이유는 디바이스 작게 만들려고, 더 빠르게 동작시키려고, 그리고 뭐예요?
파워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스랑 드레인 사이에 이 차이를 점점 줄여요. 테크놀로지 스케일링이라고 부르고 무어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반도체 세대가 반복되면서 이게 발전하면서 이걸 점점 줄이거든요. 그러면서 쇼트하게 채널이 바뀌잖아요. 근데 쇼 채널이 이펙이 있어요. 이거 안 좋은 거거든요. 쇼 채널 이펙이라고 하면 여러분 안 좋은 겁니다. 쇼 채널 이펙이 생겨요. 그리고 쇼 채널 이펙은 뭔데? 부작용이에요. 내가 이 채널 사이의 길이를 줄이면서 생기는 부작용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쇼 채널 커런트예요. 이 사이로 줄줄줄 전류가 새요. 안 보인대? 야, 저 게이트 안 보인다. 야, 뭐, 그만 가. 뭐해? 하고 딱 여기서 그냥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거를요, 뭐 하는 거냐면, 이 쇼 채널 이펙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핀펫이라는 디바이스를 만든 건데, 이건요, 여러분,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요 소스 드레인 이 그림은 어디서 본 거예요? 이 옆에서 본 겁니다. 이 플래너 디바이스를. 제가 이걸 옆에서 보면요, 이 핀펫이라는 건요, 소스랑 드레인이 있어요. 그래서 소스랑 드레인이 이렇게 있고, 자, 이 실리콘을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3차원으로 세워요. 소스랑 드레인. 이쪽이 소스, 이쪽이 드레인 될 곳이에요. 여기 소스 드레인이고요. 게이트를 쭉 둘러싸요. 게이트를 이렇게 둘러싸요. 게이트를 아주 둘러싸요. 그래서 게이트가 영향이 안 미치는 곳이 없을 정도로 일렉트론들이 야 여기 게이트 0 됐대. 야, 게이트 0 됐대. 그래서 일렉트론들이 0 되면은 야 도망가자 하고 야 다 왔냐? 하고 이쪽에서 무슨 소리 여기도 0이고 이쪽에서 0. 야 3면에서 게이트들이 다 봐요. 그래서 일렉트론들이 도망가서 몰래 전류를 흘릴 만한 곳이 없어요. 에이 됐다 하고 저 멀리 가버려요. 그쵸? 그래서 이 저 멀리 가버려요. 일렉트론들이 여기 밑에 있다가 켜져 있을 때 일렉트론들이 이 밑에 이렇게 있다가 저 멀리 가버려요. 저 멀리 가버려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게이트한테 다 들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게이트 컨트롤러빌리티가 높아졌다 그래요. 게이트가 3면에서 채널을 이렇게 컨트롤 하잖아요. 그러니까 게이트에 영향이 안 미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몰래 흐르는 것이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게 핀펫이고요. 만약에 여러분 이게 5나노, 7나노, 5나노 이렇게 오면서 이거 채널도 몰래 이 밑으로 이게 더 줄어들면서 소스랑 드레인 사이에 전류가 막 엄청나게 또 흐르거든요. 꺼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모두 만들어요. 여러분 MBC 팻이라고 해서 이제 3면도 부족해서 4면 이거 GAF 게이트 올 어라운드 팻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MBC 팻은요 이거를 더 내가 이 면적을 이만큼 썼는데 이 위에서 여러분 우리가 친 면적은 이 위에서 보는 면적으로 결정이 되거든요. 전류를 이 채널의 이 네모난 부분밖에 못 틀리잖아요. 채널이 여러분 여기 채널은 여기 지금 여기가 랭스고 위스잖아요. 그래서 이 위스 두께만큼 왔다 갔다 하면서 커런트가 커지는 거잖아요. 저 위스가 커지면 커런트가 커지는 거죠. 핀펫은 위스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이 3면에서도 심지어 쇼 채널 이펙트가 있어서 채널 사이에 전류가 줄줄 새서 이걸 4면으로 바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스가 조금 아쉬워요. 채널 위스가. 그렇죠. 커런트를 흘릴 수 있는 위스가 좀 제한적이어서 이렇게 확 늘린 거예요. 그래서 커런트가 한 번에 온 됐을 때 팍팍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커런트가 커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런트가 커야 딜레이가 작아집니다. 차지를 한 번에 팍팍 많이 부었다 뺐다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멀티브리지 채널 캡 해서 MBC 팻 요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조금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이거 소이는요. 실리콘 옥사이드. 죄송합니다. 실리콘 온 인슐레이터예요. 그래서 SY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실리콘 있고요. 요 위에 인슐레이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빨간 부분이 인슐레이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적으로 여러분 소스 드레인 원래 이게 기존의 플레인 디바이스는요 소스 드레인 있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다 전부 다 실리콘이잖아요. 근데 이 소이 디바이스는요 실리콘 온 디바이스는 이렇게 소스 드레인 있고 여기다가 인슐레이터를 추가로 만들어요. 여기 이렇게 인슐레이터가 추가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실리콘 있어요. 그럼 이게 대체 뭘 역할을 할까요? 여러분 여기 정션 없어지죠. CDB, CSB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CSB랑 CDB가 없어져요. 그럼 여러분 저거 정션 캡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정션 캡은요 여러분 드레인하고 소스 캡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해요. 이거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 정션 없어지면 PN 정션 없어지잖아요. 저랑 배웠던 거. 서킷 딜레이가 확 줄어요. 그리고 여러분 파워라는 거 여러분 전력인데요. 여러분 저랑 자세히 배우겠지만 캡이 크면 우리가 넣었다 빼줬다는 차지 양이 많아지는 거니까 그만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써야 되는 에너지가 크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데 그만큼 이거 에너지가 팍팍 줄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사실 제가 여기다가 이런 이펙트 있어요. 제가 여기 바디랑 여기 게이트 사이에 여기 게이트가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인트린직 캡이 뭐예요, 여러분? 여기 밑에다가 일렉트론을 유도해서 차지를 빨리 유도하고 싶으니까 제가 여기 캡을 최대한 크게 하는 겁니다. 옥사이드 캡을. C0를 최대한 크게 해서 일로 와 해서 일렉트론도 빨리 유도해서 온될 때 빨리 온도해서 최대한 저쪽에다가 여기 차지 덴시티를 높여갖고 커런트를 많이 유도하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인트린직 캡은 크면 클수록 여러분 커런트가 많이 커지니까 좋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바디랑 요 채널 사이 캡이 이렇게 안 보이게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 사이에 전압이 또 방해를 해요. 야, 바디야, 너 어디가? 제가 캡이 뭐라 그랬어요? 너 어디가? 너 이 게이트의 전압에 의해서 흔들리지 마. 나를 잃지 마고 여기서 질척되는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 때문에 여기 차지 덴시티가 제한적이고 실제로 커런트가 이게 게이트 전압에 따라서 여기 커런트 변화가 게이트 전압을 안 따라가고요. 다시 여기 생기는 커런트 변화가 게이트 전압보다는 게이트 전압을 덜 따라가는 요소로 작용해요. 여기 바디툭 이 채널 캡이 있어서. 네, 여러분 편하게 들으세요 계속.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제가 여기다가 인슐레이터 넣으면은 이거랑 완전히 분리가 돼요. 완전히 분리가 돼요. 오호 하고 분리가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요거 있을 때보다 여기 인슐레이터로 완전히 막아버리는 게 얘네들이 분리가 돼서 여기 캡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여기 사이에 여기에 있는 채널이 진짜 게이트에 따라서 왔다 갔다 아주 프리한 놈이 되는 거예요. 프리. 아까 제가 썼던 프리 있죠? 이게 완전 쉬운 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이트 전압에 따라서 여기 차지 덴시티가 팍팍팍팍 변하게 되고 게이트 컨트롤러빌리티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뭐예요? 제가 조금만 건드려도 게이트를 전류가 팍팍 흘러요. 차지 덴시티가 팍팍 변해서 여기 채널에.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게 여러분 실리콘 온 인슐레이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게 실리콘 인슐레이터, 실리콘 온 인슐레이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SY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 뷰리드 옥사이드라 그래서 여기 옥사이드를 이렇게 파서 넣어요. 그리고 이거 단점은 비싸요. 비싸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경쟁력이 없어서 아직 근데 나옵니다. 28나노나 뭐 20나노에서 뭐 45나노 이런 데서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많이 장사를 했죠. 왜냐면 전력이나 속도가 이 플래너랑 상대가 안 돼요. 엄청 좋아요. 근데 좀 비싸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건 그냥 웨이퍼 쓰면 되는데 이 소이 웨이퍼가 몇 배 비싸요. 몇 배까지는 아니도 몇 퍼센트 비싸기 때문에 몇 퍼센트 비싸다는 게 엄청나게 제품 가격에 영향을 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제가 기회가 있으면 이 공정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으면 필요한 내용을 조금 더 전달을 드릴게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 모스펫에 있는 캡을 봤고요. 여러분 캡에 대한 지식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반드시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무슨 캡이 어떻게 생기고 모스펫에 어떤 5가지 캡의 성분이 있고 걔네들이 왜 생기는 거다. 아시겠죠? 왜 생기는 거다. 요거를 반드시 이해해 놓으세요. 그리고요. 그게 왜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캡에 따라서 캡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다 여러분이 추정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핀팩 같은 경우에 프린징 캡이 엄청 커져서 아날로그 웨어에서 뭐 동작이 어렵다든지 뭐 여러분 아날로그 웨어로 잘 아직 배우고 계시니까 그래서 등등 그런 영향을 여러분이 실제로 예상하실 수 있어야 되려면 캡에 대한 지식이 명확히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한번 마무리 해볼게요. 그래서 다음 강의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